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7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 37이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터 같은 사람,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성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 남보다 못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흐릿한 뒷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7살이던 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했습니다. 어린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짐 가방을 싸들고 현관을 나서던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데려가. 제발 나 버리지 마.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절규를 토해냈지만 엄마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손길로 제 손을 떼어내며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술을 드셨고 할머니는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으려면 더 싹싹하게 굴어야 한다며 저를 혼냈습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이 엄마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혹시 아빠가 못 오게 막는 걸까? 아니면 어디가 많이 아픈 걸까? 아니면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어린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제가 비뚤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가장 먼저 엄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몰래 할머니의 낡은 수첩을 뒤져 엄마의 친정 주소를 알아냈고 수소문 끝에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에 재회. 저는 밤새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연습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다고 왜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투정도 부리고 이제 나 다 컸으니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상상 속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오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진실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려진 주소지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눈에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훤칠한 키의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엄마는 그 남자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저를 뿌리치던 그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랑에 빠진 여인의 얼굴과 자식에게 헌신하는 따뜻한 엄마의 얼굴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엄마는 남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하하호 웃으며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완벽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13년 동안 쌓아 올린 어쩔 수 없었던 엄마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빠와 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무능력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저 엄마에게는 저보다,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보다 그 남자와의 사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저는 사랑의 걸림돌이자 지루하고 구질구질한 전생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7살 딸을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남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단 1mm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인생에 엄마는 없다. 나를 버리고 자기 사랑 찾아 떠난 여자를 나도 버리겠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끔찍한 배신감과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37이 되었고 저 또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딸이 7살 딱 제가 버림받았던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에 대한 원망은 이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새끼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게 어미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 여자는 나를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핏덩이를 떼어놓고 다른 남자와 히히덕거리며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아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저를 버린 엄마는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밤에 자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남편과 헤어지고 죽고 못 사는 남자가 생긴다면 이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대답은 언제나 아니오였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식은 못 버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고 잔혹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여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어서 제 딸에게는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 여자처럼 되지 않으리라, 내 아이에게는 결핍을 주지 않으리라, 강박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있던 그 목소리. 엄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연락. 도대체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아니면 죽을 병에라도 걸린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잘 지냈니? 번호 알아내느라 힘들었다. 목소리 들으니 좋네. 마치 지난주에 통화했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묻는 그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너한테 동생이 있는데 걔가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말이야. 동생? 내 동생이라니. 저는 외동딸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동생이란 20살 때 제가 목격했던 그 남자아이, 엄마가 사랑을 찾아 떠나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빠의 아들, 아니 엄마에게는 사랑의 결실이고 저에게는 배신의 증거인 그 아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차갑게 대꾸하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야지. 네 새아빠 사업도 예전 같지 않고. 걔가 참 착한데 가진 것 없이 시작하려니 애미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30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잘 산다고 들었다. 남편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네가 누나 된 도리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큰돈 바라는 건 아니고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만 융통해 줄 수 없을까 해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30년 동안 생일 케이크 한 번,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낳은 아들의 결혼 자금을 보태달라고 저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경악, 인간의 바닥을 본 듯한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돈이요? 그쪽 아들 결혼 자금을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제가 따지듯 묻자 엄마의 목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쪽 아들이라니. 너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낱말하듯 하니? 그리고 내가 너 낳아줬잖니. 낳아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불렀구나. 내 동생은 지금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생겼는데 너는 마음이 편하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낳아준 은혜라니요. 낳아서 버린 죄는 생각 안 하고 낳아준 생물학적 사실 하나를 볼모로 삼아 저에게 누나의 도리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단칸방에 살든 길바닥에 낳은든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엄마가 그토록 사랑해서 선택한 그 남자와 그 아들의 불행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저 7살 때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 남자랑 살려고 저 버렸잖아요. 제가 20살 때 찾아갔을 때 셋이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지옥 속에 살았는데 당신들은 천국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정말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너 말 다 했니? 부모 자식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연락했겠니? 너는 가진 게 많잖아. 거기다 애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어쩜 애가 이러니? 그리고 너가 섭섭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때 나도 어려서 철이 없었던 거고 다 지난 일 가지고 언제까지 꽁에 있을래?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 거 아니니? 자식 장가 보내는데 돈 없어서 쩔쩔매는 부모 심정을 공감이 안 돼?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 키워보면 알 거라니요? 네, 저는 자식을 키워봐서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기가 버린 자식에게 30년 만에 나타나서 다른 자식 돈 대달라는 소리는 죽어도 못한다는 걸요.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못한다는 걸 저는 매일매일 아이를 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저한테 엄마는 없어요. 30년 전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엄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너 회사 주소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못 찾아갈 줄 알아? 자식이 부모 외면하면 천벌 받는다. 내 남편 회사에도 찾아가서 장모 대접 어떻게 하는지 다 까발릴 거야. 5천만 원 너한테는 푼돈 아니니? 그거 해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하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을 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고요한 방 안에서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해서였습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고작 돈 몇 푼의 딸을 협박하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사살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제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안에 엄마가 나를 낳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결혼 자금 뜯어내려고 협박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고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저는 회사 로비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정말로 회사를 찾아올까봐 남편에게 연락할까봐 내 평온한 일상을 그 여자가 또다시 흙발로 짓밟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용서하라고.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때로는 그 피가 독이 되어 온몸을 썩게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아깝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엄마가 아닙니다. 그저 30년 전 나를 버린, 그리고 30년 후 다시 나타나 나를 돈줄로 보는 내 아버지의 전처이자 어느 뻔뻔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선을 그어도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이 통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프다는 핑계였다면, 차라리 빚쟁이에 쫓긴다는 거짓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버린 딸의 고열을 짜내려는 그 모성애. 그 비뚤어진 모성애가 저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여자의 연락을 피할 겁니다. 찾아온다면 경찰을 부를 것이고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말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천륜이라는 굴레가, 생물학적 부모라는 그 끈질긴 인연이 저를 영원히 괴롭힐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딸아이를 꼭 끌어안고 잡니다. 엄마는 너 절대 안 버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지킬 거야. 주문처럼 속삭이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7살의 제가 울고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버려졌을까?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답 없는 물음만이 메아리치는 밤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가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는 오늘도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한 답답함 속에 하루를 견뎌냅니다. 부디 저 같은 상처를 가진 분이 또 없기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이기심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